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금요일 배트맨 일부 상한가 캐스팅 뽑히면 간다 진행을 맡은 이혜은입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 한 차례 더 어려운 장세를 이어갔습니다. 양 시장 모두 파란불 켜면서 마무리를 한 탓에 다음 주 시장 더욱더 걱정도 되고 또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어떤 종목들 내 포트폴리오에 담아보면 좋을지 고민 그만하시고 저희 방송과 함께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 지금 TV로 송출되고 있는 화면 그대로 유튜브에서도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을 해주시면 똑같이 TV와 똑같은 화면 유튜브에서도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오른쪽에 보시면 실시간 채팅창 열려 있으니까요. 이 실시간 채팅창에 방송 보시면서 궁금했던 부분들 또 좋았던 부분들 감상 남겨주시면 저희가 방송 계속 만들어 가면서 어떤 부분들 이야기해 주시는지 좋은 방송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서울경제TV 유튜브에 많은 사랑과 또 좋아요, 구독도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오늘도 역시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종목을 가장 잘 보는 종잘기획의 이용준 캐스팅 디렉터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인사 나눠주셔야죠. 네, 종목을 잘 보고 있고 최근 장이 너무 쉽지 않은데 종목을 더 열심히 보려고 하는 8시의 남자 종잘남 이용준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이용준 디렉터와 함께 장중에도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용준 디렉터와 함께 장중에도 그리고 특히나 지금 좀 어려운 상황에서 다음 주 장중에도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안내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 방송에서 틈틈이 안내를 해드리는 대로 샵 0082번으로 이용준이라고 보내주셔도 되고요. 또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휴대폰 켜시고 기본 카메라 앱 켜셔서 QR코드에 갖다 대기만 하시면 참여 링크 안내됩니다. 자, 그런 만큼 그 링크 클릭만 하시면 안내되니까 두 가지 방법 중에서 편하신 방법, 어떤 방법이든 이용하셔서 이용준 디렉터와 함께할 수 있다는 점 자세하게 안내해 드렸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오늘도 사실 시장이 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시장은 어떻게 보셨는지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시장은 코스피, 코스닥 다 하락을 했고요. 상승 종목은 471개, 하락은 1855개이기 때문에 시장이 썩 좋지 않았는데 최근 들어서 종목 잡기가 굉장히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8월 중순 이후부터 제가 노란톡방에서 종목을 잡고 있는데 승률이 굉장히 좋았었는데 최근 들어서 종목 잡기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참 조심스럽게 종목 접근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마감 시황 말씀드리면 코스피가 결국에 2400선을 붕괴했고 환율은 소폭 하락했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 FOMC까지는 약 일주일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시장 대응을 좀 잘 소극적으로 보수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국 지수 같은 경우는 다우 나스닥 소폭 하락을 했기 때문에 원유 선물, 원달러 환율 썩 그렇게 나쁘거나 좋거나 그러진 않는 것 같아요. 하지만 FOMC를 기점으로 어떻게 바뀔지 한번 그게 기추가 주목된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오늘 상한가 종목은 하락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시장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한 종목밖에 나오지 않았는데 바로 그 종목이 코리아 SE입니다. 코리아 SE 같은 경우는 지금 이슈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태풍 관련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이거 하고요. 두 번째는 GP그룹 인수에 건에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이슈로 오르고 있다. 그리고 지금 태풍이 14호 태풍이 남마돌이라는 태풍이 있거든요. 이 태풍이 오게 된다면 수혜 복구주인 코리아 SE 앞으로 흐름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연재해 복구에 사용되는 영구 앵커 타이 케이블 등을 제조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 수혜 복구 관련주 유니콘 기업의 GP그룹 인수되나 소식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근데 너무 많이 올랐죠. 이걸 접근하시기보다는 관망하셔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오늘 상한가 종목이 한 종목밖에 안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특징 종목으로 SM 가지고 왔습니다. SM 좀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SM 앞으로 훨씬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갭 상승이 컸기 때문에 갭을 메꿔야 되는 상황이 있긴 하지만 앞으로 SM 주목해야 되는데 키워드만 말씀드리면 이수만 개인 회사 라이크 기획과 결별하게 된다. 이렇게 된다는 건 그 이유가 뭐냐면 그동안 SM이 매출액의 최대 6%까지 인세로 프로듀싱 인세로 라이크 기획이라는 이수만 개인 회사에 줬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종료되면 그 금액이 약 100억에서 200억 정도 되기 때문에 SM의 영업이익의 30% 달한다고 하니까요. 이 금액이 종료되면 오롯이 SM의 영업이익이 커질 수밖에 없다. 앞으로 그래서 SM과 관련주 SM 라이프 디자인 두 종목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도 역시 시장은 좀 어려운 장세 이어나갔습니다. 하지만 역시 이런 시장 이겨내고 상한가 간 종목도 있었는데요. 자, 이용준 디렉터님께서 상한가 간 종목들 오늘도 역시 짚어주셨습니다. 코리아 SE 지난번에 큰 폭우가 내려서 강남 지역에 큰 피해를 입었을 당시에 수해복구 관련주로서 시세를 누렸던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 지금 현재 태풍 소식도 있지만 유니콘 기업인 GP클럽에 인수된다라는 소식에 오늘 상한가 안착을 무사히 해냈고요. 자, 오늘은 특별히 상한가 갔던 종목 말고도 특징되는 종목들, 특징주도 함께 가져와 주셨습니다. 자, SM이 이제 라이크 기획과 결별한다라는 소식이 있으면서 관련주인 SM 라이프 디자인, 그리고 SM도 함께 보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도 해주셨으니까요. 함께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 이야기 그리고 상한가 터치한 종목까지 함께 짚어봤고요. 지난 저희 방송에서 공개가 됐던 와일드카드 특별 캐스팅 종목들의 성과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용준 디렉터의 와일드카드 특별 캐스팅 종목들 다시 한번 만나보고 계십니다. 9월 7일 공개해 주셨던 3기 14.44% 수익률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자, 방송 다음 날 시초가 대비 최고가 기준이라는 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고, 자, 그리고 9월 8일 공개해 주셨던 HLB입니다. 4.54% 상승폭 현재까지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9월 13일 공개해 주셨던 머큐리입니다. 2.6% 상승폭 기록을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9월 14일 공개해 주셨던 예선테크 현재까지 0.2% 상승폭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9월 15일 공개해 주셨던 에이텍TN 바로 어제 공개를 해 주셨는데 오늘 하루 만에 또 4.77%라는 큰 상승폭 단기간에 이렇게 시세를 만들어내 주셨다라는 말씀도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용준 디렉터의 지난 와일드카드 특별 캐스팅 종목들 성과는 어땠는지 다시 한번 짚어봤는데, 자, 어제 공개해 주셨던 에이텍TN이 하루 만에 5%에 육박하는 상승폭 만들어내줬고요. 자, 그리고 예선테크도 한 번 더 차트 봐주실 거죠? 에이텍TN부터 보겠습니다. 에이텍TN 어제 상한가 가가지고 제가 와일드카드 종목으로 냈는데요. 제가 사실은 오늘 갭상승을 먹으려고 와일드카드 종목을 낸 건 아니고 앞으로의 흐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트 보고 에이텍TN도 흐름 볼 텐데요. 우선 오늘 윗꼬리, 위아래꼬리 음봉이 달렸기 때문에 다소 내려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에이텍TN은 지금 공략하기보다도 우선 시가 대비 고점을 오르긴 했지만 오늘 공략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아마 13,000원 부근 이렇게 내려온다면 한번 공략해봐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에이텍TN을 보십시오. 에이텍이 아니라 에이텍TN을 보시면 되는데 그 전제가 있죠. 우선 티머니 관련 지분에 대한 이슈가 있고 애플페이 관련된 이슈가 있으니까 이 종목들 에이텍TN은 관종에 넣으시고 오늘 못 먹었더라도 내려오는 구간에서 공략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제 에이텍TN 다음 주에 혹시라도 눌림 구간 나오면 제가 공략법 안내해 드릴 텐데 이게 급하다고 해서 월요일 날 바로 나온다 이렇게 보시지 마시고요. 한 일주일 또는 2주 정도 흐름 보시고 대응하시면 된다 이렇게 생각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에선테크 말씀드리겠습니다. 에선테크는 오늘 종가 부근에 저희 공략을 했습니다. 제가 사실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긴 하지만 5일선 부근에서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제가 공략을 했고 다행스럽게 지지받고 무너지지 않고 올라왔습니다. 시장이 굉장히 난해하고요. 사실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사실은 좀 쉬고 싶은 생각도 있지만 그래도 에선테크는 제가 재료가 살아있기 때문에 어제 제가 유튜브에서 에선테크하고요. 그리고 3기 그리고 종목 몇 개, 에이텍TN, 그다음에 머큐리까지 세 종목 이렇게 말씀드렸던 이유가 상한가 이후에 재료가 살아있는 종목들입니다. 네옴테크, 네옴CD5G, 그다음에 에선테크 같은 경우는 포르쉐 이슈 있고요. 에이텍TN 같은 경우는 애플페이 관련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 세 종목들 앞으로 흐름 무너지지 않는다면 지속적으로 노란톡방에서 안내해드리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요. 지금 지수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매매를
적극적으로 하자 이렇게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9월 20일에서 21일까지 FOMC가 때까지는 이런 장이 지속될 것 같고요. FOMC가 끝난 다음에는 폭락장이 나올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너무 걱정하지 않으실 게 이렇게 재료가 있는 포르쉐, 애플페이, 네옴시티, 오늘 SM 관련주까지는 흐름 계속적으로 축해 나올 거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옴시티, 그래서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관련 종목들 지속적으로 팔로우업 해드리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SM이 호재가 나온 만큼 다음 주는 SM하고 SM 라이프 디자인도 관종에 포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재료가 급락과 하락이 너무 크게 나오고 있어요. 사실은 어제 가 부분에 공략한 S에너지도 10% 넘게 빠졌더라고요. 아무래도 빠지면 노란톡방에서는 손절해야 되느냐 의견들 나오는데 저는 재료가 있으면 손절하지 않습니다. 일일이 답변 드리기도 힘들 정도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마음은 편치 않으니까요. 하지만 S에너지도 21선 지지를 받았고 진원생명과학은 21선이 깨져 있는데 이게 사실 시간이 좀 걸립니다. 21선이 깨지면 한 달 정도 걸린다 생각하시면 되니까 그래도 제가 꾸준히 팔로우업 해드릴 테니까 간 종목들 너무 버리지 마시고요.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시간은 걸릴 수밖에 없는데 시간이 더 걸리고 덜 걸리고 차이지 재료가 있는 종목은 결국 올라간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지금 노란톡방 나가서 물린 종목들 포함해서 SNH 진원생명과학 포함해서 9월 17일 날 서울역 강연회 때 제가 이것까지 포함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내일이거든요. 내일 강연회 오시면 주도주 잡는 방법 그리고 물린 종목들 대응 방법까지 오픈해 드릴 테니까 내일 서울역에서 1시에 제가 강연회 하니까 오셔가지고 제 기준을 명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물려서 나 몰라라 하고 떨어질 때까지 버티는 그런 전문가는 아니고요. 물리는 구간 그리고 반등 나오는 구간에서 지지 저항 확인해서 추매하는 해서 반드시 수익 보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런 물린 종목들 그리고 제가 안내드린 이 세 가지 SM, 포르쉐, 애플페이, 네옴시티 관련 이슈의 종목들 같이 한번 노란톡방에서 보면 될 것 같고 서울역에서도 제가 내일 조건식 포함해서 안내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하루 만에 에이텍TN 4%가 넘는 상승폭 기록을 하면서 또 단기간에 수익을 쌓아 올려주신 이용준 디렉터님이십니다. 자, 거기에 더해서 예선테크 현재까지 재료 살아있고 공략 지점은 함께 노란톡방에서 이야기를 해봐도 좋겠다라는 이야기 해주셨는데요. 자, 지금 예선테크 그리고 에이텍TN뿐만이 아니라 다른 와이드카드 종목들도 성적이 좋게 잘 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강조해 주시는 부분인데 포르쉐 상장 관련주 애플페이 관련주 그리고 네옴시티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아무리 어려워도 계속해서 이 시장의 흐름을 견뎌내면서 상승불을 켜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는 만큼 이런 주제를 가지고 있는 이런 테마를 가지고 있는 종목들은 함께 노란톡방에서 계속해서 지켜보자라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아무래도 지금 장이 계속 빠지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내 종목들 탈출해야 되나 빨간불 언제 켜기는 할까라고 고민하고 계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자, 내일 이용준 디렉터님의 무료 강연회가 있습니다. 오프라인 강연회고요. 서울역에서 진행이 된다고 하니까요. 이 강연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도 주저하지 말고 샵 0082번으로 이용준이라고 보내주시거나 또는 방송 초반에 언급을 해드린 대로 방송 틈틈이 중간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휴대폰 스캔을 통해서 언제든지 노란톡방 입장을 해주시면 강연회에 대한 정보 그리고 다음 주 시장에서도 가장 빠른 정보 받아보실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주간 파이널 캐스팅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에는 워낙에 또 추석 연휴가 있었기 때문에 캐스팅 종목들이 좀 적은 편인데요. 화요일에 캐스팅이 진행됐던 종목들 다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후에 만나보기로 하겠고, 자,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이 3일 동안 진행이 됐던 캐스팅 종목들, 사실 이번 주에는 캐스팅이 불발된 종목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어떤 종목들이 다시 지금 현재로서 유효한 지점에 있는 것일지 이용준 디렉터님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화요일 캐스팅이 진행됐던 종목들 다시 한번 만나볼게요. 네, 화요일 캐스팅이 진행됐던 종목은 두 종목이었습니다. 현대제철 그리고 기가레인 후보생 이렇게 두 후보생이었는데 사실 1위권에서 기관기획사의 현대제철 후보생이 캐스팅이 됐고 3위권에서는 조건부 캐스팅이 진행이 됐습니다. 외국인 기획사의 기가레인이었는데 2위권에서는 최종적으로 캐스팅이 된 종목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로서 기가레인 여전히 조건 유효한지 이 부분도 궁금하고요. 또 기관기획사의 현대제철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또 어떻게 지금도
공략이 유효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용준 디렉터님, 이 두 종목 중에 여전히 유효한 종목은 어떤 종목인가요? 현대제철 우선 유효하다고 보고 있어요. 현대제철 네. 보고 있고 기가레인은 사실 이탈을 해버렸기 때문에 기가레인은 조건부 캐스팅이었기 때문에 캐스팅에서 제외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뭐 장이 안 좋긴 해서 현대제철도 많이 빠지긴 했는데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기사가 있죠. 현대제철 저탄소 고급 판재 시험 생산 성공했다. 이게 세계 최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키워드의 세계 최초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현대제철은 9월 13일 날 급등이 굉장히 크게 나왔는데 연 3일 동안 음봉을 실어서 밀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제철 제가 한번 차트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대제철 유효하다 말씀드린 게 지금 기준봉이 됐던 장대 양봉의 시가를 정확하게 지금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아래골 포함해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아마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바로 반등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시가 갭을 메꾼 다음에 가격인 33,000원까지 내려온다 하더라도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충분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지금 바로 월요일 날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현대제철 흐름을 좀 아직도 지켜봐야 된다. 왜냐하면 기사가 살아있잖아요. 세계 최초 고급 판재 시험 생산 성공했다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21선의 지지 33,000원 그리고 현재까지 33,900원, 34,000원이죠. 이 두 가지 지지선을 그어놓고 다음 주 월요일에 보시면 흐름이 좋게 나올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장대 양봉에 지금 뉴스와 재료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기가레인입니다. 기가레인은 지금 보시면 제가 조건부 캐스팅 할 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거래량이 터지지 않아서 언제 오를지 모르겠으나 거래량이 터지고 21선 지지를 받으면 반등이 나올 거라고 했는데 안타깝게도 기가레인은 지금 재료가 있지만 거래 대금도 없고요. 21선 안에 무너져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제가 수급 체크를 좀 해드릴 텐데 기가렌 현재로서는 21선이 깨졌기 때문에 다시 21선 오르는 데는 최소 한 달 정도는 걸리지 않을까. 그래서 기가렌은 지금 조건부 캐스팅이었고요. 지금 조건부였던 조건에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캐스팅에 제외하겠습니다. 네, 화요일에는 현대제철 그리고 기가레인이 캐스팅이 됐는데 기가레인 같은 경우는 3회권에서 조건부 캐스팅이 진행이 됐습니다. 자, 당시의 조건은 거래대금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 부분이었는데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유효하지 않은 종목이 되어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자, 이 기가레인 같은 경우는 반도체 장비인데 5G 관련주로 보는 것이 더 맞겠다라는 이야기 당시에 해주셨었고 네옴시티 이슈 중에서 5G 관련주들 좀 더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라는 말씀도 함께 해주셨던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가레인 거래대금 터지지 않은 이 종목은 더 이상 캐스팅이 유효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현대제철은 장대 양봉의 뉴스와 재료 역시 살아있는 만큼 캐스팅 여전히 유효하고 공략 역시 유효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다만 단기 21선인 33,000원 지지 여부 확인을 해야겠고 또 지금 단기 고점에 머물러 있는 만큼 지금 당장 공략을 하기보다는 노란톡방에서 이용준 디렉터님과 함께 하시면서 현대제철 관심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 종목 어떻게 해야 수익률을 가장 극대화할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하시면서 진입을 하시는 게 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화요일 캐스팅이 진행이 됐던 두 개 종목, 기가레인과 현대제철 중에서는 현대제철만 여전히 공략이 유효하다라는 점 짚어드리면서 수요일 캐스팅이 진행됐던 종목들 다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요일 캐스팅 진행됐던 종목들 다시 만나보고 계십니다. GS 리테일, 서진 시스템, 테라사이언스 이렇게 세 종목이 이름을 올렸는데요. 자, 3위권에서는 외국인 기획사의 테라사이언스 조건부 캐스팅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2위권에서는 조건 없이 기관 기획사의 서진 시스템 캐스팅을 진행을 해주셨고, 자, 1위권에서는 역시 조건부였는데 외국인 기획사의 GS 리테일 후보생 캐스팅을 진행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세 후보생 중에서 두 후보생이 조건부 캐스팅이었는데 여전히 유효
유효한 종목은 어떤 후보생인가요? 제가 봤을 때는 GS 리테일하고 서진 시스템은 아직 상승 유효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GS 리테일을 먼저 말씀드리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난주에 캐스팅할 때 재료 자체가 없었어요. 없었기 때문에 차트만 보고 호가창만 보고 캐스팅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다행히도 오늘 양봉이 나오면서 N자 파동의 시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차트 한번 보면 하나, 둘 이렇게 N자 파동이 보이기 때문에 GS 리테일 앞으로 흐름은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재료가 없이 오르는 게 어떻게 보면 더 강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닥을 다지고 있고 횡보 후 장대 양봉 이후에 오늘 또 양봉이 나왔습니다. 다만 문제는 재료가 없다는 거거든요. 5일선 지지를 받는다는 거기 때문에 GS 리테일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기술적 분석으로 접근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편의점 사업들이 요새 나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GS 리테일 보시면 되는데 다만 문제는 재료가 특정화되지 않았다는 거. 이 무게 문제고요. 하지만 제가 봤을 때마다 호가창의 수급 편향도 좋았고요. 바닥에서 이 보시면 동그라미 친 장대 양봉이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내일은 추가 상승이 오늘 나왔기 때문에 다음 주도 상승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 다만 재료가 터지면서 가면 가장 좋은데 그러니까 보니까 편의점 관련주들이 재료 뉴스가 나온 게 사실은 특정화되기가 쉽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GS 리테일은 크게 가지는 않더라도 상승 구간 같은 경우는 28,000원까지도 열려 있고요. 거기 돌파하게 되면 29,300원까지도 열려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GS 리테일 여러분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재료는 기대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재료 없이도 올라갈 수 있는 차트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서진 시스템인데요.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는 5G 관련주라고 보시면 되는데 다행스럽게 5G 관련주 중에 21선 차트가 살아있는 게 서진 시스템하고 머큐리 두 개밖에 살아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진 시스템은 앞으로도 흐름 좋아 보인다 이렇게 생각되고 다만 어제 오늘 이렇게 음봉이 이렇게 나왔어요.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좀 눌릴 수도 있겠지만 다음 주에 만약 머큐리가 정부 네옴시티 5G 패키지 수출에서 50억 지원한다는 이런 이슈가 나와 있기 때문에 머큐리를 시작으로 스타팅이 나온다면 그 후발주는 저는 서진 시스템이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서진 시스템까지는 5G로 먹혀 있고 사실 솔리드라든지 다른 RFHI 시스템 21선이 깨져버렸더라고요. 우선 그건 제외하고요. 제가 또 말씀드렸던 기가레인도 깨졌으니까 제외를 하고요. 서진 시스템 그리고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는 머큐리랑 같이 보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여기까지 두 종목 캐스팅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GS 리테일과 서진 시스템 여전히 공략이 유효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GS 리테일 같은 경우는 재료가 특정하지 않은 만큼 정확하게 기술적 분석으로 접근을 해야 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만약에 GS 리테일이 간다면 크게 가지는 않더라도 28,000원, 29,300원까지도 열려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관심 갖고 보시면서 아직 재료가 특정하지 않은 만큼 재료가 어떤 부분이 공개가 될 것이냐에 대해서 기대를 갖고 한번 함께 살펴보자라는 이야기 해주셨고 서진 시스템 역시 공략이 유효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5G 관련주 중에서 차트가 계속해서 살아있는 종목 서진 시스템 그리고 머큐리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물론 눌릴 수 있겠지만 다음 주에 만약에 머큐리가 현재 시장에 나와 있는 재료 정부가 네옴시티 5G 패키지 수출에 50조 지원한다. 이 재료가 실제로 실현이 된다라고 했을 때 머큐리에 이어서 갈 수 있는 종목이 바로 서진 시스템이라고 본다. 따라서 캐스팅 유효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GS 리테일 그리고 서진 시스템 이야기 들어봤는데 테라사이언스도 조건부였거든요. 이 종목도 한번 봐주시죠. 네, 테라사이언스 한번 볼게요. 테라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그때 9월 14일 날 기사가 미국 언코팸 미 바이오 투자 행정명 수에 기대했는데 바이오주들이 그때 흐름이 한번 나왔었거든요. 바이오 행정명령에 따라서 테라사이언스, 진원생명과학 그리고 등등이 나왔었는데 생각보다 그 이후의 흐름들이 좋지가 않아요. 하지만 이게 바로 당일날 못 가더라도 그 다음날, 그 다다음날 시차를 두고 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지만 테라사이언스는 지금 문제가 미국 바이오 투자 행정명 수혜를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나 핵심은 거래량이 터지지 않았습니다. 거래량이 터지지 않았기 때문에 테라사이언스는 사실은 지금 관건이 21선 이 구간이거든요. 1,670원을 깨져버리면 하락을 더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라사이언스를 지금 볼 게는 아닌 것 같아요. 사실 진원생명과학도 제가 노란톡방에 공략을 했는데 22선이 깨져버렸더라고요. 행정명령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재료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재료는 살아있으나 차트 좀 무너져 있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서 제가 캐스팅하지 않았는 건데 제가 수요일 날 언급
언급을 해드렸던 것처럼 거래량이 현재 터지지 않고 현재 21선 위에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21선 위에서 살아있다는 건데 만약 22선이 깨지게 되면 손절이고요. 22선 지지를 받고 있다면 한번 버텨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건 흐름은 다음 주에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제가 캐스팅하기가 좀 모호한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테라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수요일에 조건부로 캐스팅이 됐었는데요. 미국에서 바이오 이슈가 하나 나온 게 있습니다. 행정명령에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을 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면서 국내 일부 바이오주들 같은 경우에는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소식과 함께 테라사이언스도 상승이 나왔던 바가 있는데요. 지금으로서는 이 관련해서 바이오주들이 일부 좀 빠지고 있는 부분이 확인이 되고 있는 만큼 테라사이언스 현재로서 공략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이제 캐스팅에서는 제외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수요일에 캐스팅이 진행됐던 GS 리테일, 서진 시스템, 테라사이언스에 대한 이야기도 자세하게 풀어주셨는데요. 이용준 디렉터님과 함께 이렇게 실시간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시장에서 수많은 쏟아지는 뉴스들 가운데에서도 알짜배기 정보들을 내가 빠르게 얻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샵 0082번 열려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이용준이라고 보내주시거나 또는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스캔을 통해서도 입장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QR코드는 앞서서 설명을 해드린 대로 휴대폰 켜시고 기본 카메라 앱 켜셔서 갖다 대기만 하시면 참여 링크 안내되고 있습니다. 자, 샵 0082번이나 QR코드를 통한 입장 둘 중에 편하신 방법, 어느 방법으로든지 이용준 디렉터님과 함께 하실 수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자, 목요일에 캐스팅이 진행됐던 종목들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요일에도 캐스팅이 진행된 종목은 두 종목입니다. 자, 지금 SPG 후보생 그리고 화승 엔터프라이즈 후보생이 최종적으로 캐스팅이 됐던 어제 캐스팅 목록이었는데요. 자, 지금 2위권에서는 캐스팅이 불발됐었고 3위권에서는 외국인의 화승 엔터프라이즈, 1위권에서는 외국인의 SPG 이렇게 캐스팅이 됐는데 SPG 같은 경우는 로봇 이슈로 상승이 나왔었고요. 또 화승 엔터프라이즈 같은 경우에는 스포츠 용품 OEM 이쪽 시장이 수출 기업이기 때문에 고환율의 영향을 받을 수가 있다, 수혜를 입을 수가 있다라는 전망에 캐스팅을 진행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 두 개 종목은 여전히 공략이 유효한가요? 우선 SPG, 화승, 엔터 둘 다 현재는 상승 기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어요. SPG 같은 경우는 제가 어제죠, 목요일 날이고 오늘까니까 특별히 재료가 바뀌는 건 없거든요. 재료를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SPG가 두산 로보틱스 협동 로봇 밸류체인을 확대했다. 로봇 감속기 양산에 성공했기 때문에 이게 부각받고 있는 건데 SPG 자체가 2019년에 국내 최초로 로봇용 정밀 감속기 양산에 성공한 업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히 로봇 관련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거기다가 디테일하게 로봇용 정밀 감속기를 성공한 업체이기 때문에 SPG 흐름은 앞으로 좀 더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오늘 또 1.2% 상승이 나왔고 전고점을 차트 보면 전고점을 이렇게 돌파한 구간이기 때문에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이런 구간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봤을 때는 SPG 다음 주도 상승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다만 단기 고점이고 고점 구간이 높기 때문에 공략 시점이 어려울 수 있고 물릴 수도 있기 때문에 분할로 접근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정리해드리면 재료가 나왔고요. 로봇 관련주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게다가 거래량도 동반해 있기 때문에 단기 고점 돌파한 시점에서 월요일 날 추가 상승이 또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이게 이런 것들은 노란톡방이 저 같은 경우는 요새 분할로 접근하거든요. 왜냐하면 잘못 비중시로 들어가면 굉장히 힘들게 내려오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분할로 예전에는 분할을 2분할로 접근했다면 요새는 4분할까지 접근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수가 되면 좋지만 안 돼도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정확히 안정적인 경우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SPG 같은 경우는 4분할 또는 5분할로 제가 노란톡방에서 한번 접근해 볼 생각이니까요. SPG 한번 상승 흐름 여전히 기대되고 있기 때문에 노란톡방에 같이 보면 괜찮을 것 같아요. 네, SPG 앞으로 흐름 더 좋아질 거라고 본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어제 로봇 관련해서 좋은 이슈가 또 나와줬습니다. 아무래도 어제 캐스팅을 진행했던 종목들인 만큼 재료나 이슈에 큰 변화는 없겠고요. 자, 다만 계속해서 이용준 디렉터님과 함께 새롭게 나오는 재료들, 정보들은 무엇이 있는지 체크하려는 그런 노력들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SPG 여전히 공략 유효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자, 그렇다면 화승 엔터프라이즈는 어떤가요?
화승 같은 경우도 지금 괜찮은 것 같아요. 목요일 날 캐스팅을 하고 변동사항은 사실 없거든요. 없는데 지금 보니까 화승 같은 경우는 아디다스의 신발과 의류를 OEM으로 생산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그것도 나쁘지 않고 지금 원화값이 계속 떨어지고 달러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달러로 결제받는 수출 기업들은 나쁘지 않거든요. 그래서 화승엔터는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 기대해 봐도 좋은데 오늘 봤더니 기사가 하나 더 나왔더라고요. 아디다스 어제 기사입니다. 장 끝나고 나온 기사인데 아디다스 생산 화승 엔터프라이즈 나이키 신발도 만들까? 그러니까 아디다스도 만들고 나이키도 만들면 회사 자체에서는 더블로 지금 영업이익이 올라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주총에서 오늘 임시 주총을 열려가지고요 이 의안을 결의를 했는데 제가 오기 전에 공시를 보니까 원안대로 의결됐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디다스, 나이키 같은 경우는 나이키를 같이 한다고 한다면 화승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 화승 엔터프라이즈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더 올라가겠죠. 그리고 거기다가 지금 원달러 환율도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으니까 1,400원까지는 안 됐으면 좋겠지만 올라가고 있으니까 화승 엔터프라이즈 흐름 더 좋아질 것 같고 차트 한번 볼게요. 화승 엔터프라이즈 같은 경우는 지금 어제죠. 어제 장대 양봉 나왔고 오늘 양봉 도지가 나왔는데 지금 임시 주총이 잘 끝났기 때문에 나이키와 아디다스를 동시에 이제 ODM을 만들고요. 게다가 원달러 환율까지 올라간다면 화승 엔터프라이즈 더 좋아질 거다 이게 보고 있어요. 더 좋아질 거라 보고 있기 때문에 화승 엔터프라이즈를 저는 좀 중점적으로 한번 노란 톡방에서 공략을 해볼 거고요. 그리고 핵심은 지금 21선 지지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받고 있는 상태이고요. 환율이 1,400원대를 향하고 있고요. 지금 달러로 결제받는 수출 기업인 화승 엔터프라이즈 같은 경우는 호재일 수밖에 없는데 게다가 거기 나이키까지 들어간다면 더 큰 호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정리해드리면 오늘 나이키 완제품 목표를 위한 투자 확대가 나설 것인지 임시 주총을 열려가지고 원안대로 의결됐기 때문에 아마 나이키도 이제 곧 현재 하고도 있고요. 화승 엔터프라이즈를 통해서 ODM으로 생산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앞으로 더 좋아질 일만 남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어제 캐스팅 진행을 해주셨던 종목들은 모두 공략이 여전히 유효하고 앞으로도 흐름이 더욱더 좋아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 두 종목에 모두 남겨주셨습니다. 자, SPG뿐만이 아니라 화승 엔터프라이즈도 앞으로 흐름이 더 좋아질 걸로 생각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지금 환율이 계속해서 치솟고 있습니다. 물론 수입 기업들에게는 상당히 안 좋은 소식이고 또 지금 이 사태를 바라보고 있는 우리 투자자분들의 마음도 편치는 않으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하지만 이런 고환율에도 분명히 수혜를 받는 기업들은 있다. 그 기업이 바로 화승 엔터프라이즈다라고 이야기를 함께 해주셨습니다. 자, 그런 만큼 이 두 개 종목들 앞으로의 이 시장의 흐름보다도 더 강하게 움직여줄 수 있을지 이용준 디렉터님과 함께 체크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지금 어제 캐스팅이 진행이 됐던 종목들인 만큼 한 종목을 좀 더 여쭤본다라고 하면 1위권에서 어제 동훈 아나텍도 상당히 좀 아까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었거든요. 자, 의료기기 관련해서 이슈가 있었고 혈당 측정기기 관련해서 식약처에서 GMP 인증을 획득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1,200원 지지를 확인하라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1,200원 지지가 됐고 1,350원의 종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도 한 번 더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동훈 아나텍 사실은 22선 지지를 받았는데 윗꼬리가 달렸기 때문에 아마 월요일 날은 22선이 깨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재료 자체도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동훈 아나텍은 지금 21선이 1,100원이 가장 중요한 자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오늘 윗꼬리가 달렸기 때문에 조금 위험할 수 있는 자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어제 1위권에서는 물론 SPG 후보생을 캐스팅을 해주셨지만 다른 후보생들도 그래도 좋은 모습 보이고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쭤봤는데요. 자, 다만 오늘 윗꼬리가 달렸기 때문에 지금 공략하기에는 위험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따라서 어제 캐스팅을 하지 않은 이유가 더욱더 분명해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목요일에 캐스팅이 진행됐던 두 개 종목들 SPG와 화승 엔터프라이즈에 더해서 동훈
아나텍까지 여쭤봤는데 동문 아나텍은 여전히 캐스팅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 SPG와 화승 엔터프라이즈 최종적으로 여전히 공략 유효하다라는 입장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목요일에 캐스팅이 진행됐던 종목들도 차근차근 이슈 다시 짚어드렸는데요. 자, 이용준 디렉터와 함께 하시면 이렇게 어려운 시장에서도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남아있는 그런 종목들 하나하나 포트에 담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샵 0082번으로 이용준이라고 보내주시거나 또는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휴대폰 스캔을 통해서도 언제든지 입장 가능하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바로 내일입니다. 이용준 디렉터님의 서울 역에서 무료 강연회, 오프라인 강연회가 열립니다. 오후 1시에 진행이 되니까요. 강연회에 관심 갖고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로 샵 0082번으로 이용준이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방에서 더 자세한 강연회 관련된 정보들 안내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자, 강연회에 어떻게 참여해야 될지 궁금하신 분들도 역시 샵 0082번으로 이용준이라고 보내주시거나 또는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스캔을 통해서 언제든지 입장할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화수목 3일 동안 진행이 됐던 지난 캐스팅 목록들 한번 쫙 훑어봤는데요. 자, 과연 주간 파이널 캐스팅은 어떤 종목이 차지하게 될까요? 자, 카운트다운 해보겠습니다. 자, 카운트다운 시작합니다. 3, 2, 1. 네, 주간 캐스팅 화승 엔터프라이즈가 차지를 했습니다. 자, 화승 엔터프라이즈 혹시 뭐 조금 더 덧붙여 주실 말씀이 있을까요? 화승 엔터프라이즈는 지금 가장 안정적인 구간에서 올라가기 때문에 바닥 구간에서 양봉이 나오고 올라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화승 엔터프 차트 보면 바닥은 1,550원 다졌고요. 22선 뚫은 장대 양봉이 지금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승 엔터프라이즈를 월요일 날 정도 공략을 하면 충분히 수익권이 크게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 영업이익 매출액이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급등이 나오진 않지만 우상향으로 천천히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화승 엔터프라이즈 여러분 한번 제가 위클리 베스트로 오늘 뽑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화승 엔터프라이즈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관건은 121선인 14,000원 돌파가 관건입니다. 이거 돌파하게 되는지 안 되는지를 보셔야 되는데 충분히 매출과 영업이익이 나이키까지 이제 만들면서 올라간다면 화승 엔터프라이즈 원달러 환율에 대한 이슈도 있고요. 그리고 나이키까지 만들고 OEM, ODM 이슈가 있기 때문에 올라가는데 지금 차트적으로 할 때는 고점을 보면 15,500원 정도 고점을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점까지는 무난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위클리 베스트로는 화승 엔터프라이즈를 캐스팅하겠습니다. 네, 과연 이번 주 종목들 조금 적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쟁쟁한 후보들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어떤 후보생이 최종적으로 파이널 캐스팅이 될지 굉장히 궁금했는데요. 화승 엔터프라이즈가 그 자리를 차지를 해줬습니다. 자, 지금 15,500원 정도를 고점으로 보고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아무래도 환율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걸 막기는 좀 어려워 보이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금융당국이 뭐 개입을 한다라는 소식도 들려올 정도로 지금 환율이 빠른 속도로 굉장히 무섭게 치솟고 있는데 아무래도 미국의 어떤 이 정책적인 방향으로서 환율이 움직이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내에 어떤 정부 당국이 개입한다고 해서 환율이 쉽게 가라앉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무래도 어떤 종목들이 수혜를 입을 수 있고 이런 고환율을 버텨낼 수 있는 힘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겠죠. 자, 그런 모습을 기반으로 했을 때 화승 엔터프라이즈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보고 계신 이용준 디렉터님이셨고요. 자, 따라서 주간 파이널 캐스팅의 주인공은 화승 엔터프라이즈가 차지를 했습니다. 자, 그런 만큼 이 종목도 혹시나 관심 갖고 계신 분들 어떻게 신규 접근을 해야 될까, 공략해야 될까 궁금하신 분들 노란톡 계속해서 열려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샵 0082번으로 이용준이라고 보내주시기만 하면 저희가 참여 링크 안내를 해드리겠고 또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스캔을 통해서도 언제든지 입장하실 수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주간 파이널 캐스팅의 주인공은 화승 엔터프라이즈가 차지를 했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과연 오늘 공개를 해주실 와일드카드 특별 캐스팅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자, 화면 보시고 잠시 후에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와이드카드 특별 캐스팅 종목 공개하는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자, 와이드카드 특별 캐스팅 종목들 방송 초반에도 저희가 성적을 공개를 해드렸죠. 사실 그 5칸이 좀 아쉽다라고 말씀을 드릴 정도로 그 전에 공개를 해주셨던 종목들도 상당히 잘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어려운 시장에서도 어떤 성과를 내주게 될지 더욱더 기대가 되는데요. 자, 와이드카드 종목 카운트다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와이드카드 특별 캐스팅 공개합니다. 3, 2, 1. 네, 오늘의 와이드카드 종목은 바로 SM이었습니다. 방송 초반에도 언급을 해주셨던 종목인데, 자, 이 종목 앞으로 쭉쭉 갈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에서 가지고 와 주신 거죠? SM 사실은 오늘부터 이렇게 재료가 나와 있기 때문에 앞으로 흐름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기존에 SM과 SM 라이프 디자인 좋게 보지 않았던 게 매각 이슈가 있었는데 매각이 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밀리니까 시장에서는 실망 매물이 나오고 주가는 많이 하락했거든요. 근데 오늘은 기존에 매각 이슈가 안 됐던 그 이유 중에 하나인 이수만 개인 회사 인 라이크 기획과 결별한다. 이게 사실은 관건이었거든요. 왜냐하면 그 펀드 쪽에서는 이수만이 이 라이크 기획과 결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매출과 영업이익이 SM 쪽에서는 상당히 작게 나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인세로만 최대 매출의 6%를 프로듀싱 인세로 지급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올해 상반기만 114억의 인세를 이 회사에 지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쪽에서 이수만 개인 회사인 라이크 기획과 SM이 결별하게 된다면 이 인세가 충분히 영업이익으로 돌아설 수 있기 때문에 SM과 SM 라이프 디자인은 이제 좋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SM을 가져왔습니다. 오늘 다만 장대 양봉 이후에 위아래 꼬리가 갭이 크게 달렸는데 차트 한번 보면 사실은 지금 접근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보시면 장대 갭 상승하고 위아래를 꼬리 달리고 이렇게 나와버린다면 다음 주 월요일에는 물론 바로 상승이 나오지만 저는 결국에는 이 갭값을 매꾸로 내려올 것 같아요. 67,500원 내려올 것 같기 때문에 내려오는 구간이 어느 정도 될지 모르겠지만 바로 올라갈 수도 있고요. 하지만 SM과 SM 라이프 디자인은 충분히 지금 영업과 매출 이익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이기훈 하나증권 애널리스트가 말하기를 프로듀싱 계약이 종료될 경우에 2023년부터 내년부터는 예상 영업이익이 1,700억 수준으로 전망된다고 합니다. 지금 그리고 주당 순이익 EPS 같은 경우는 상향 반영 시 목표 시가총액 3조까지 올라갈 수 있다 하는데 제가 어제자 기준 SM 같은 경우는 시총이 1조 5천억밖에 되지 않는 거거든요. 쉽게 말하면 지금 종가가 76,000원인데 15만 원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지금 예상을 하는 겁니다. 물론 영업이익 같은 경우 300억 정도 올라간다면 그것도 큰 건데 시장에서는 이제 이것까지 정리되면 매각 이슈로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다고 보는 게 SM이거든요. 그래서 SM과 SM 라이프 디자인 여러분 앞으로 좀 집중해서 보셔야 될 것 같고 저는 이제 이거를 월요일 날 올라간다고 드리는 와이드카드 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 종목을 결국에는 올라가기 때문에 공략법을 노란톡방에서 공유하겠다는 관점으로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SM과 SM 라이프 디자인을 두 개를 볼 텐데 우선 차트적으로는 SM이 대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SM을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해 드리면 SM의 매출이 최대 6%의 인세를 지급하는 이수만 개인 회사의 라이크 기획과 계약이 종료가 된다면 향후에 SM의 영업이익과 매출액은 확대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 흐름과 공략법을 다음 주 월요일 날 노란톡방에서 공략을 해드릴 거라고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사실은 장이 썩 좋지 않고 저하고 안 맞는 장이기 때문에 지금 종목 나간 것 중에 큰 폭이 하락 있는 종목도 있고 또 상승 본 종목도 있는데 이런 내용들을 제가 허심탄회하게 내일 강연회에서요. 여러분께 눌린 건 눌린 대로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타점에 대한 조건식 그리고 기준 같은 경우는 강연회에서 오픈을 해드릴 테니까 17일 날 서울역입니다. 서울역 4층에 강연회장에서 오시면 제가 현재 이번 달 공략했던 종목들에 대한 내용도 해드리고요. 네옴시티 관련주들 이것도 다 공략법들 안내해드리고 차트도 설명해드릴 테니까 많이들 오셔가지고 한 번씩 공부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공개해 주신 와이드카드 특별 캐스팅 종목은 바로 SM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SM 소속
가수들, 연예인들 많이들 좋아하실 것 같은데 자, SM의 상승 소식에 또 덩달아서 기분 좋아지신 분들도 계실 테고요. 자, 이수만 SM 총괄 프로듀서가 자신의 개인 회사죠. 라이크 기획과 결국 결별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개인 회사인 라이크 기획으로 흘러간 수수료 수익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금융권에서는 계속해서 이 부분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개진을 해왔었는데요. 자, 이 부분이 결국에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서 오늘 주가를 봐도 SM에 상당히 호재로 작용하는 모습 확인이 됐습니다. 자, 다만 이용준 디렉터님께서는 월요일 장이 개장하자마자 바로 폭발적으로 치솟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이 부분은 함께 시장을 보면서 대응을 해 나가야 될 부분이다라는 점도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SM 얘기를 해주셨습니다만 관련주들 뭐 SM 라이프 디자인이라던가 방송 초반에 언급을 해주셨던 SM 관련주들도 봐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우선 후속주로는 SM 라이프 디자인이 거의 흐름이 비슷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여러분께 항상 말씀드리다시피 대장주만 공략을 하는 거지 이등주는 사실은 그 다음에 볼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SM 같은 경우는 위아래 장대 양봉에 양봉으로 마감됐지만 SM 라이프 디자인 같은 위아래 장대 음봉으로 마감됐기 때문에 더 흐름이 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선 SM의 흐름을 보고 SM에 가면 SM 라이프 디자인이 따라간다 이렇게 보는 거지 SM 라이프 디자인이 SM을 추월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SM 라이프 디자인도 후속주라고만 생각하시고 그걸 공략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SM CNC도 있습니다. SM CNC 같은 경우는 오늘 제 차트를 보지 않았지만 아마 이것도 갭 상승해서 음봉으로 마감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흐름이 그만큼 약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SM 같은 경우는 18%가 올랐는데 SM CNC는 5%로 마감됐기 때문에 이거는 대장주가 조금만 밀리면 확 밀려버리는 경향이 나오기 때문에 SM 라이프 디자인과 SM CNC는 관련주로만 보실 때 공략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SM 라이프 디자인 그리고 SM CNC까지 봐주셨습니다. SM 라이프 디자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일단 대장주는 SM으로 흘러갈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대장주가 갈 때 후속주는 따라가는 것이지 대장주를 뒤로 제쳐두고 후속주 먼저 공략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런 만큼 SM 라이프 디자인, SM CNC 모두 같은 관점에서 후속주로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자, SM을 일단은 노란톡방에서 중점적으로 함께 흐름 지켜보자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SM 라이프 디자인과 SM CNC까지 짚어주셨는데 샵 0082번으로 이용준이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이용준 디렉터님의 노란톡방 참여할 수 있는 참여 링크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도 보이시죠? 이 QR코드 휴대폰 켜시고 기본 카메라 앱 켜셔서 화면에 갖다 대기만 하시면 참여 링크 안내됩니다. 그 링크 클릭만 하시면 이용준 디렉터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노란톡방 오픈이 되니까요. 자, 이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다음 주 시장은 어떻게 흘러갈지 이야기도 나눠보시고 또 실제로 시장이 개장을 했을 때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에 대한 방법들 또 가장 빠른 뉴스들 함께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오늘 와일드카드까지 공개를 해봤는데 자, 일단 내일 강연회에 대해서 꾸준히 얘기를 해주셨습니다만 한 번 더 좀 얘기를 해주시죠. 제가 이제 내일 강연회를 시작으로 서울, 대구, 부산을 이제 다음 주까지 가고 9월 달에는 주말도 쉬지 않고 일을 할 건데요. 우선 강연회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최근 공략한 종목들 우선 안내를 해드릴 거고요. 최근 공략한 종목 중에 간 것도 있지만 사실 물려있는 종목도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제 의견, 제가 복귀를 하면서 제가 그게 재료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수익 볼 수 있다 이런 견해를 가지고 접근한 건데 물론 사람마다 견해가 다를 수 있죠. 나는 손절하겠다면 손절하셔도 되죠. 하지만 제가 골랐을 때는 이미 확신을 가지고 간 종목들이기 때문에 그런 종목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주도주를 굉장히 잘 고르고 있는데 주도주를 고를 때 제가 감각으로 고르는 게 아니라 먼저 장 초반에 뉴스 확인하고요. 그다음에 조건식 돌리고 조건식이 또 섹터 조건식 돌리고 그다음에 주도주 확인해서 호가창 보고 고르는 그 프로세스 전반을 강연회 때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1차, 2차 강연회 때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때 들어오신 분들은 같은 내용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한 번 들었다고 해서 그게 쉽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모든 조건식과 안내를 해드려도 제가 아깝지 않다는 게 여러분 그거 들으셔도 한 번에 할 수 없다는 걸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들으셔야 될 것 같아서 강연회 때 모든 걸 다 오픈한다. 그래서 17일 날 내일 1시에 강연을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9월 17일 바로 내일입니다. 서울역 4층 대회의실에서 이용준 디렉터님의
오프라인 강연회가 열린다. 자, 강연회에서 중요한 이야기들 많이 공개해 주신다라고 하니까요. 자, 강연회에 관심 갖고 계신 분들, 참여해 보고 싶은데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샵 0082번으로 이용준이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이용준 디렉터님의 노란톡방에서 더 자세한 정보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통해서도 언제든지 입장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두 가지 방법 중에 편하신 방법으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더불어서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도 각별히 유의해 주시길 바란다는 말씀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